새벽에 혈당이 오르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독 힘드시고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십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며 온몸이 찌뿌둥하고 피로감이 가시질 않죠. 이런 증상이 매일 반복된다면 새벽 혈당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길잡이 민수입니다. 새벽에 혈당이 오르셨다면 약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를 더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녁은 조금만 드셨는데도 새벽에 혈당을 재보면 150, 160이 나오셨나요? 분명히 식단도 신경 쓰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는데 왜 이렇게 새벽 혈당이 높은 건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혹시 이게 약이 안 맞는 건가? 아니면 이제 당뇨가 더 심해진 건가 걱정이 되셨죠?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혈당약을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건지 여러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 새벽 혈당이 오르는 건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혈당약을 늘리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검사를 더 받지 않아도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벽 혈당이 높다고 해서 병원을 찾고 약을 추가하고 검사를 더 받으시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저녁 이후에 작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는 말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새벽 혈당이 오르는 분들의 대부분은 약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습관이 새벽 혈당을 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녁에 별로 드시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건지 오늘 그 원리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 잠깐만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새벽에 왜 혈당이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면 오히려 헷갈리시니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우리 몸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몸이 스스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곧 아침이 올 테니 에너지를 미리 만들어둬야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동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같은 것들인데요. 어려운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새벽이 되면 자동으로 당을 조금 더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만드냐고요? 바로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혈당 창고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낮 동안 음식에서 얻은 포도당 일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간에게 지금 당을 좀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때 인슐린이 함께 분비되면서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드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분비는 되는데 몸이 잘 반응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잘 안 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간이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냈는데 인슐린이 그걸 잘 처리를 못하니까 혈당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새벽에 몸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서 혈당이 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새벽 현상 자체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새벽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는데 어떤 분은 30에서 50이나 확 오르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저녁 이후의 생활 습관입니다. 간이 얼마나 많은 당을 저장하고 있느냐, 호르몬 분비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이것들이 저녁의 식습관과 활동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벽 혈당이 높은 분들은 저녁에 뭔가 혈당을 올리는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녁 식후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드신 뒤에 과일을 드십니다. 식후에 과일 한 조각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일에는 당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꽤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 들어 있어요. 특히 수박, 포도, 바나나, 감, 망고 같은 과일들은 당 함량이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 시간입니다. 낮에 과일을 드시면 활동을 하시면서 그 당이 어느 정도 소비됩니다. 그런데 저녁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그 후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곧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면 과일에서 나온 당이 소비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 남은 당이 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간이 그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면서 혈당이 오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과 양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후 과일은 특히 새벽 혈당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사과 반 개만 드셨을 뿐인데 새벽 혈당이 20 이상 오르신 경우도 있습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녁 사과 한 조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녁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 간식입니다. 자기 전에 뭔가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가 고프신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뭔가를 드시거나 드라마 보면서 과자를 찝어 드시거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요거트나 두유, 빵 한 조각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전 간식이 새벽 혈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무시기 직전에 드신 음식은 소화되면서 혈당을 올리는데 그 혈당이 오르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타이밍에 새벽 현상까지 겹치면 혈당이 이중으로 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 전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을 보면요. 과자, 빵, 떡, 요거트, 두유, 식혜, 곶감, 밤, 고구마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음식들 중 상당수가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요거트나 두유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영양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드시면 그 당분이 소비되지 못하고 새벽 혈당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이 시간 이내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새벽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배가 고파서 잠들기가 힘드신 분이라면 간식 대신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공복감이 많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 이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저녁을 드신 후 바로 소파에 앉으시거나 침대에 누우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신데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새벽 혈당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근육의 활동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후에 조금만 걸어도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식후에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당이 소비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저장된 당이 다시 혈액으로 나오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운동 열심히 했는데요. 물론 낮에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식후 움직임이 따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침에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도 저녁 식후에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면 새벽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저녁 식후 30분 이내에 아주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자리에 서서 가볍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팔을 가볍게 흔들거나 앉아서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식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저녁 식후 과일, 자기 전 간식, 저녁 이후 움직이지 않는 것,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것이 있으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세 가지 중 한두 가지 이상 해당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새벽 혈당을 올리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저녁 식후 15분 걷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빠르게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집 근처를 한 바퀴 도셔도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이 짧은 걷기가 식후 혈당을 낮추고 간에 저장되는 당의 양을 줄여서 새벽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가 식후 혈당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후에 걷는 것이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걷는 것보다 새벽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을 10분에서 15분 해주시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주셔도 좋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과일을 낮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끊지 않아도 됩니다. 드시는 시간만 바꾸시면 됩니다. 저녁 이후에 드시던 과일을 오전이나 점심 시간으로 옮겨보세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과일에서 나오는 당이 빨리 소비됩니다. 반면 저녁 이후에는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당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과일의 종류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수박, 포도, 바나나, 감, 망고는 당 함량이 높은 편이니 양을 조절해서 드시고요.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혈당 변동 폭이 적습니다.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저녁 이후에는 과일 대신 오이, 방울토마토, 견과류 한 줌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도 양은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자기 전 물 한 컵과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자기 전 간식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공복감도 줄어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이 더 쉽게 오를 수 있는데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드시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상체를 좌우로 돌리거나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놓는 동작, 누운 채로 발목을 돌리는 동작 등이 좋습니다. 이 가벼운 스트레칭이 근육을 조금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수면 중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가벼운 동작들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 중에서 지금 당장 한 가지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후 15분 걷기, 과일 시간 바꾸기, 자기 전 물 한 컵과 스트레칭.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세 가지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이 되니까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새벽 혈당을 바꾸고 그 변화가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킵니다. 혈당이 조금 오른다고 바로 큰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벽 혈당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에 조금씩 부담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혈당 수치만 높을 뿐 몸에 불편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눈의 혈관, 신장의 혈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때 가서는 치료도 어렵고 검사도 많아지고 당연히 병원비도 크게 늘어납니다. 혈당 합병증이 한번 생기면 매달 병원에 가야 하고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도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안과도 가야 하고 신장내과도 가야 하고 심장내과도 가봐야 합니다. 그 병원비가 쌓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습관을 바꾸시면 그 불필요한 검사와 약 추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단순히 약값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부작용 위험도 커지고 다른 장기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습관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몸에도 지갑에도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새벽 혈당이 높다고 하면 약을 조절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의 저녁 생활 습관을 직접 보실 수가 없거든요.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약을 처방하는 게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이 습관들을 알고 직접 바꿔보신다면 병원 방문 횟수도 줄이고 약도 늘리지 않고 병원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은 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보다 습관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습관들을 바꾸고 나서 새벽 혈당이 안정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검사를 더 받지 않고도 생활 습관 하나를 바꿔서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혈당이 오르는 데는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반응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는 저녁 이후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녁 식후 과일, 자기 전 간식, 저녁 이후 움직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습관이 새벽 혈당을 올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녁 식후 15분 걷기, 과일은 낮 시간으로 이동, 자기 전 물 한 컵과 가벼운 스트레칭. 이 세 가지입니다. 새벽 혈당은 약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습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약을 바꾸거나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저녁 이후의 생활을 돌아봐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새벽 혈당을 바꾸고 그 변화가 불필요한 병원비를 줄이고 더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60세 이후에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 관절,
소화, 수면 등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언제든지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